자, 현대소설 첫 번째 무정입니다. 이 무정이라는 작품은 이광수의 작품인데 사실 이광수는 친일파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친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무정이라는 작품을 이렇게 여전히 배우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현대문학을 이야기할 때 현대시의 시작은 1894년이에요. 갑오개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대의 기준은 갑오개혁이죠. 근데 현대 소설의 기준은 무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정이라는 작품 이후냐 이전이냐 뭐 이렇게 고전과 현대를 가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중요하게 이미 현대 문학사에서 이미 중요하게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던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뭐 이거를 이제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수특에 넣어야 했는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리 대단한 작품이라고. 어쨌든 무정이 어쨌든 실렸습니다 이번에. 뭐 수능엔 안 나올 거예요. 네, 안 나올 텐데 내신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시대적 배경은 1908년인가 이게 뭐 몇 년이더라? 8년 아니야. 아무튼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아무튼 그 즈음이에요. 네, 1900 몇 년인데 일제강점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이제 막 시작되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봉건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뭐 대충 이제 줄거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모르는 척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기 전에 보기를 먼저 한번 볼까요? 그 문제들을 보면 이렇게 보기가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죠. 보기를 먼저 보시면은 해석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 풀 때나 모의고사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기를 먼저 읽어보시고 방향을 잡으시면 돼요. 자, 무정은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 그에 따른 시행착오를 흥미롭게 그린 연애소설이다. 연애소설로서 무정의 면모는 형식이 약혼자인 선영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묻는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형식은 자신을 향한 선영의 냉담한 태도를 걱정하면서 자신들의 약혼이 당사자의 자율성과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한다. 요게 형식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선영에게 던지는 형식의 거듭된 질문은 근대적 연애관에 기초한 이러한 고민을 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질문을 받은 선영의 태도이다. 선영에게 형식의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질문이다. 그러니까 선영이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뜻밖의 질문이고 이 질문으로 촉발된 그녀의 반응인 무서움, 논란, 혼란함 등은 이 질문이 근대적 교육을 받은 선영에게도 새롭고 낯선 것임을 환기한다. 불러일으키고 선영의 예라는 대답과 형식의 혼란스러운 귀가로 마무리되는 이 장면은 결혼과 남녀관계에 관한 봉건적 가치관이 여전히 강한 근대 초기 개인의 자율성과 사랑에 기반한 근대적 연애관을 실천하며 겪는 당대 지식 청년들의 혼란과 갈등, 성찰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대적 연애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봉건적 연애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들도 봉건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이 많이 충돌을 했겠지만 이 연애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충돌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충돌하고 있는 이 남녀 약혼을 한 이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해 보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봅시다. 형식은 또 자기의 처지를 생각한다. 여러분 형식이 이제 남자고요. 선영은 과연 자기를 사랑하여 주는가? 자기는 선영에게 부분적이 아니요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형식이가. 이게 지금 자기의 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선영이 이제 여자고 형식이 남자인데 이 선영이가 나를 사랑해 주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 자체만으로도 근대적 애정관이에요. 왜냐면 이제 조선시대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결혼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시키니까 그냥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하는 날 처음 봐요. 결혼하는 사람을 결혼하는 날 처음 봐. 그냥 결혼하는 그리고 첫날 밤까지 하는 거야 그날 처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첫날 밤 지내고 그 다음부터 좀 남남처럼 지내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던 거죠. 이제 비극이죠 사실. 예. 근데 남자는 그나마 이제 자기 집에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살면서 뭐 이렇게 지내지만 여자는
남의 집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혼자 그렇게 외롭게 사니까 사실 좀 비극입니다. 예.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본건적 가치관이죠. 근데 이제 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이라든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영이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정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선영의 자기에게 대한 태도는 냉담한 것 같다. 이 약혼은 과연 사랑을 기초로 한 것일까? 그러니까 약혼을 했어, 그죠? 약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선영이는 나에게 냉담한 것 같다. 차가운 것 같다. 그날 저녁에 선영은 예하고 대답은 하다. 그날 저녁이 언제냐? 이제 약혼하던 날이에요. 약혼하던 날 물어봤겠죠.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선영이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그럼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예 라고 한 거죠. 물론 이게 답이 될 수 있는데 형식이는 계속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할까? 그래서 여기 지금 대답은 하였다라고 쓴 거죠. 한정을 나타내는 보조사 은을 쓴 겁니다. 그러나 그 예가 무슨 뜻일까? 형식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일까? 또는 부모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명령대로 합니다 하는 뜻일까? 선영의 자기에게 대한 처지가 병국의 아내에게 대한 처지와 같음이 아닐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병국이라는 애가 있는데 병국이의 아내가 병국이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여자구나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선영이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형식은 문득 불쾌한 생각이 납니다. 형식이의 이 가치관에 따르면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불쾌한 생각이 드는 거죠. 만일 선영이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라 하면 이는 불쌍한 선영을 희생함이라. 뒤에 가면 문제가 나오는데 그 A 부분인가? 거기서 형식이가 선영이에게 연민을 느끼는가?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게 있거든요. 뒤에 문제. 그러면 연민을 느끼나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어디더라? 잠깐만요. 연민 이거죠. 이건데 연민을 느낀다. 윗글에 대한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말 때문에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죠. 그러니까 이 A 부분 여기서 이제 연민을 느끼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따 읽어보겠지만 여기서 연민 자체가 여기서 드러나진 않아. 근데 좀 추측은 할 수 있거든요. 연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민이겠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네. 아무튼 불쌍하게 보고 있어요. 선영이를. 선영이는 속절없이 어쩔 수 없이 사랑 없는 지압이 남편이죠. 여기서는 자신입니다. 네. 형식. 지아비의 밑에서 괴로운 일생을 보낼 것이요. 근데 이 사랑 없는이라는 게 형식이는 선영이를 사랑하거든요. 밑에 보면. 근데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이라는 게 선영이의 사랑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뭐 이런 의미겠죠. 지아비의 밑에서 괴로운 일생을 보낼 것이요. 또 형식 자기로 말해도 자기로 말하자면 뭐 이런 거거든요. 결코 행복되지 아니할 것이다. 나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남의 일생을 희생하여서까지 자기의 욕심을 채움이 인간의 도리에 어그러짐이 아닐까,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식은 선영의 뜻을 물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튿날 마침 순애가 두통이 나서 눕고 선영과 단둘이 마주 앉을 기회를 얻었다. 영어를 다 가르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그 형식이가 선영이의 영어 선생님이에요. 영어 선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때 뭐 최선학원이 있어 뭐가 있어, 그죠? 과외죠, 과외.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 좀 한다 하는 사람도 있으면 이제 모셔다가 그때는 모시죠. 왜냐면 영어 하는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모셔다가 이제 과외 시키고. 그러니까 돈 엄청 많은 사람들만 그런 거 하는 겁니다. 뭐 영어가 왜 필요해? 못 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죠? 얘네가 지금 나중에 미국 유학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유학 갈 정도면 돈 많은 사람이죠, 그죠? 선영이가 그래서 부잣집 딸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형식이가 선영이의 이제 영어 과외를 하는데 아마 이 순애라는 애도 같이 하나 봐.
근데 이 순애가 마침 이제 두통이 나가지고 이제 누워 있고 못 오고 선영이랑 단둘이 수업을 한 거죠. 그래서 영어를 다 가르치고 나서 형식은 있는 힘을 다하여 이 말도 좀 웃기죠. 있는 힘을 다하여 선영 씨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죠. 어떻게 한 거야? 선영 씨! 뭐 이렇게 한 건가? 어떻게 있는 힘을 다하여?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 그런 거겠죠. 마음의 힘을 다해서 뭐 이런 의미겠죠.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하고 형식은 고개를 숙였으나 선영은 고개를 들어 이것도 형식의 갈라진 머리를 보고 의심나는 듯이 한참 생각하더니 아니 왜 뭐가 쓸데없이 이렇게 디테일한데 왜 갈라진 머리 왜 보는데 형식의 갈라진 머리를 보고 의심하는 듯이 한참 생각하더니 무슨 말씀이야요? 하고 살짝 얼굴을 붉힌다. 이것도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물어보지 마라고 한다든가 뭐 보통 그렇진 않지만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네 뭐예요? 이러는데 얘는 또 한참 생각을 합니다. 성격인가? 어쨌든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가 이렇게 비장하냐? 예? 비장한 태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꺼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형식의 가슴은 잠옷 울렁울렁한다. 이제 그 뭐랄까 떨리는 거죠. 긴장, 초조. 사생이 달린 큰 판결이 몇 초 안에 내리는 듯하다.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가? 고백하기 전 느낌인가? 예? 그러니까 이제 고백을 박았는데 여기서 아니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는 얘가 정해져 있긴 한데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제 약간 울렁울렁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영도 아직 이렇게 책임 중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므로 형식의 말에 무서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냥 말해라. 약혼하던 날 대답하던 예와 다름이 없는 예로다. 이게 뭐예요? 뭔가 요즘 말로 치면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예다. 예, 그냥 예야. 형식도 더 말하기 어려웠다. 대답이 무섭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오라고 할까봐.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얘가 아니오라고 할까봐. 그 대답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선영이가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 결혼을 이제 약혼을 물러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남자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나는 이게 긁어부스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긁어부스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비두면 괜찮은데 괜히 긁어가지고 이제 더 상처를 크게 만드는 거죠. 긁어부스럼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는 게 조용히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뭐 모르는 좀 그런가. 근데 이게 이 남자가 정말로 이 여자를 사랑한다면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한다면 어떻든 옆에 두고 싶을 것 같은데 나라면 그럴 것 같아요. 예.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진실을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는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어봐요. 뭐 어쩌죠 물어봅니다. 선영 씨는 나를 사랑합니까? 하고는 힘있게 선영의 눈을 보았다. 선영은 하도 뜻밖의 질문이라 눈이 둥그레진다. 더욱 무서운 생각이 난다. 이거는 이제 선영이의 생각이죠. 실로 아직 선영은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작가의 말이에요. 아이고 네가 왜 와? 예? 이거 지금 작가의 시선에서 어디다 쓰지? 그래서 선영이의 마음을 설명해주고 있는 서술자의 개입이 사용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영이가 직접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선영은 이랬다 이런 게 아니라 선영은 그런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서술이 아니라 이건 설명이야. 서술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서술이 아니고. 그 차이가 되게 좀 애매해요. 이게 원래 서술자의 개입이 좀 애매한데 외우세요 그냥. 이건 내신에 나오는 거니까 외우십시오. 뭐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쳤다 그러면 뭐 상관없긴 해요. 근데 보통 아마 그 짚어 주실 거예요. 서술자의 개입이 사용되었다. 자기는 이미 형식이 아내다.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이다.
아무쪼록 형식이가 정답게 되도록 힘은 썼으나 정답게 아니 되면 어찌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한 일이 없었다. 형식의 이 질문은 선영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그래서 물끄러미 형식을 보다가 그런 말씀은 왜 물으셔요? 자, 이 부분은 가치관의 차이, 봉건적 애정관을 가지고 있는 선영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영이는요, 내가 형식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를 결정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고, 이게 봉건적 애정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꽉 막혀 있죠. 예.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요 말을 덧붙여놨는데, 지금 이러한 선형을 계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썼는데 이건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예, 일반적인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뭐 이게 그 밑에 보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 소설이 무슨 그 연애 소설이다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연애 소설이라고요. 이 말투를 딱 보면은, 이 말투를 보잖아요. 이거는 이 작가가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 그러니까 그 당시 독자들한테 니들도 모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 이런 거 알아? 이게 근대적 애정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이거 모르잖아. 이거 니들도 봉건적 애정관 가지고 있잖아.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약간 아래로 봐, 독자들을. 그 지가 약간 지식인이잖아, 이광수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일본 유학 갔다 왔고 지식인이고 많이 알고 이러니까 얘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계몽주의거든요. 계몽주의. 그래서 뒤에 이제 그 줄거리 학교에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소설은 계몽주의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뭐 우리가 뭐 민족들을 위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계몽주의란 말이에요. 이런 걸 계몽주의라고 해요. 근데 약간 애정관에서도 계몽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거야. 예. 얘들은 몰라. 얘들한테 알려줘야 돼. 이런 근대적 애정관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런 가치관, 이런 마인드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이광수는. 그래서 이따위로 쓰는 거야. 난 이거 보면, 여기 보면서 진짜 이 오만한 새끼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선영이는 이제 이런 봉건적 애정관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자, 왜 물으셔요? 그런 말을 물어야지요. 약혼하기 전에 서로 물어봤어야 하는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라도 물어야지요. 잠자코 앉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다든지 아니라든지. 이건 이제 형식이가 말한 거죠. 대답을 해봐라. 그 다음에 선영의 생각에는 그런 말은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선영의 생각엔 아니 이미 약혼을 했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약혼을 깬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어마어마한 뭐 거의 하늘이 무너질 정도의 일이 있어야 약혼을 깨는 겁니다. 근데 이미 약혼을 했잖아. 끝난 거야. 근데 왜 뭐 굳이 이걸 왜 묻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이미 이게 나오잖아. 이미 부부가 아니야. 얘는 이미 결혼했어요. 예. 그것은 물어서 무엇하려 한다. 그래서 웃으며 왜 그런 말씀을 물으셔요? 대답을 안 하죠.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 그랬는데,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는 이미 부부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대조되네요 지금. 이게 좀 대조가 됩니다. 얘는 이미 부부가 됐다. 근데 얘는 일이 아주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우리 결혼식은 안 했잖아.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이죠. 그죠? 약혼은 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친구랑 저녁 약속한 거 깨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깰 수 있는 건 아니지. 그렇긴 하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깰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옛날엔 진짜 이거는 깨면 하늘이 무너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그 당시에 약혼을 깬다는 건 지금으로 치면 결혼식 하루 전날 깨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야. 그 정도로 좀 큰 일인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놀래요. 확정이 무슨 확정입니까? 이미 확정된 거 아니에요? 약혼뿐이지 혼이란 것은 아니니까요. 난 너무 재수없게 읽었나?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얘가 재수없는 애 같네. 그런 건 아니죠. 얘는 좀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지금 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잘못된 것을 교정할 여지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파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선영이가 무서워서 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형식에 말하는 뜻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진 않죠. 아는데 알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약혼했던 것을 깨뜨린단 말씀입니까? 그럼. 네,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죠? 엄청 큰일이에요. 형식은 그것을 보며 이러한 말을 낸 것을 후회하였으나 예, 그 말씀이야. 이 티새끼 이거. 후회를 했는데 끝까지 갑니다. 예, 그 말씀이야요. 왜요? 만일 현영 씨가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면.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이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는 게 벌써 약혼을 했는데도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고. 약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이지요. 예, 이런 로맨티스트를 봤나? 사랑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죠. 사랑이 없다면 약혼은 무효지요. 자, 한참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 너는 너는 충이다. 그러면 너는 그랬더니 저야 선영 씨를 사랑하지요. 생명보다 더 사랑하지요.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요. 선영 씨도 저를 사랑하셔야지요. 아내가 지아비를 아니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니? 서리법이에요, 이거. 서리법이라고 하진 않지만 서리적 표현입니다. 아내가 지아비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당연히 사랑하죠. 형식은 물끄러미 선영을 본다. 선영은 고개를 숙인다. 그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성경에 안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고요. 그렇지만 선영 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영 씨의 진정으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내가 되었으니까 지아비를 사랑합니까? 또는 사랑하니까 아내가 됩니까? 자, 그러니까 인과를 말하는 거죠. 나를 사랑해서 사귀는 거야, 사귀니까 사랑하는 거야. 뭐 이런 말이에요. 요즘은 통용되지 않는 말이지만 이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사랑하지 않고 결혼을 했으니까 선영에게는 처음 듣는 말이다. 선영이가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한 거죠. 마찬가지라는 말에 형식은 놀랐다. 그것이 어떻게 마찬가지일까? 이 계집애는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이 부분이 연민이냐는 거예요. 연민인가요? 저는 연민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위에 그 불쌍함 어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면 얘는 얘를 불쌍하게 볼 거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확정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이폐지 두말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한마디로 대답해 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는 소리는 얼만큼 애원하는 듯하다. 사실 여러분 이게 맞아요. 자, 얘들아 봐봐. 지금 이거랑 유사한 상황이 나올 만한 그 이 대화가 나올 만한 유사한 상황이 뭐가 있냐? 어떤 남자애가 있어. 예를 드는 거야.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이 남자애가 어떤 여자애를 좋아해. 근데 이 여자애는 이 남자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남자애가 고백을 했어. 근데 여자애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얘기를 했어. 잘 모르겠다. 근데 남자애가 잘해준대. 내가 잘해줄게. 내가 네 마음 돌릴 수 있어. 막 해. 이 여자애가 뭐 약간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자기도 뭐 바뀔 수도 있잖아. 자기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여자애가. 아 그래? 얘를 만나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이 남자애가 만든 거야. 그래서 사귀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여자랑 남자랑 사겨. 근데 사겨 봐도 이 여자의 마음이 그렇게 확 바뀌는 그게 많이 없어요. 보통 여러분 누가 누굴 좋아하면요. 그 보면 보자마자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계기가 있으면 확 좋아지는 거지. 사귀다 보면 얘가 잘해주니까 좋아진다. 아 이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데이트도 하고 뭐 하는데 남자애가 느끼기에도 이 여자애가 그냥 자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지. 뭐 당연히 그렇겠지. 모른다 했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버틸까 이 남자애가 그걸. 응? 한 달, 두 달, 세 달? 아 내가 볼 땐 그렇게 오래 못 버텨요. 한 달이면 오래 버틴 거야. 한 달이면. 그래서 그런 연애는 하는 게 아니야.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지금 근데 최악이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 남자애가 가서 이 여자애한테 약간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나 좋아하긴 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별로 난 잘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바꾼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났어. 근데 안 바뀐 거지. 그러니까 여자애는 계속 대면대면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자도 그냥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나 좋아하긴 하냐? 조금이라도 마음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자애는 또 부담이 돼. 그래서 그럼 헤어지자. 이렇게 되는 거고 남자애는 또 그제 가서 잡고 뭐 이런 그
뭐 어떻게 보면 파릇파릇한 그런 연애이긴 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형식이가 지금 선영이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 거야. 나는 이 여자가 좋은데 이 여자도 나를 사랑해서 결혼을 해야 내 직성이 풀리겠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약간 어거지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면 별로라는 거지. 근데 그래서 실제로 헤어지잖아? 그럼 이 남자 후회해요. 네? 어떻게 해도 후회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결국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 약간 짜증나네요, 전. 그랬더니 여기서 아니요 하는 대답이 나오면 형식은 곧 죽을 것 같다. 참. 꼭 담은 선영의 입술은 형식의 생명을 맡은 재판관의 입술과 같다. 선영은 머리가 혼란하여 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형식의 비창한 얼굴을 보면 다만 무서운 생각이 날 따름이다. 그래서 다만 예 하였다. 그러니까 몰라 이 여자는 자기 마음을. 그런데 이제 너무 혼란스럽고 이 남자가 내 남편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라고 하는 거죠. 형식은 한 번 더 물어보려 하다가 얘가 변하여 아니오가 될 것이 무서워 꾹 참고 갑자기 선영의 손을 쥐었다. 그러니까 얘도 무서운 거죠. 예. 그리고 얘라고 대답을 했지만 역시 형식은 그걸 믿지 않아요. 예,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선영의 손을 쥐었잖아. 근데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마치 형식의 손에 녹아버리고 마는 듯했다. 선영은 가만히 있다.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손을 잡았는데 가만히 있다. 이게 형식이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얘도 내 손을 꽉 잡아주었으면 그게 어떤 애정의 표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힘을 줘 쥔 거야. 그래서 선영이가 마주 꼭 쥐어주기를 바란 거야. 근데 선영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형식이가 손을 놓고 집으로 돌아온 거야.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지. 여전히.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왔는지 형식도 모른다. 나는 알겠는데. 선영은 인사도 아니하고 형식에 나가는 양을 보다. 그래서 이제 혼란의 남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거 3번이죠. 전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죠? 여러 인물의 시각을 오가며 선영의 입장과 형식의 입장을 오가면서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형식은 선영의 마찬가지라는 말에 일단 감동이 글러 먹었어요. 무조건. 연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져보는 거야 얘들아. 공부를 할 때는 예? 제발 그 모의고사 풀듯이 감동하면 틀렸으니까 X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연민은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이게 공부라니까. 근데 뭐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긴 해요.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아. 예. 그 다음에 3번 A에서 형식과 선영의 대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4번이죠. 질문을 주고받고 있고 상대방의 생각을 확인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5번 이건 또 헛소리예요. 읽어보시면 형식과의 대화를 통해 사랑의 가치를 깨달으며 근대적 연애관을 수용했다. 선영이가요? 아니죠. 수용 못했잖아 마지막까지. 그죠? 혼란으로 끝났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